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에드팜의 양대용입니다. 오늘은 농가에서 가장 많이 후회하는 투자 설비 선택 5가지로 얘기를 한번 나눠볼 텐데요. 보통 농사를 시작하실 때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게 돈을 어디에 먼저 넣을지, 어떤 설비부터 해야 할지. 근데 이제 현장에서 보면 그때 그 설비는 안 했어도 됐을 것 같은데 하고 뒤늦게 후회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오늘은 초보 농가가 가장 많이 후회하는 투자 설비 선택 5가지를 정리해서 똑같은 실수를 하시지 않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너무 크게 짓고 후회하는 하우스 문제. 두 번째, 스마트에 꽂혀서 생기는 설비 후회. 세 번째, 기계 장비를 과하게 투자하는 문제. 네 번째, 땅 배수 물도 안 보고 먼저 짓는 실수. 다섯 번째, 싸게 짓다가 유지비 보수비로 더 나가는 구조. 이렇게 5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외에는 이겁니다. 처음부터 너무 크고 비싼 하우스를 한 번에 지어버린 거. 보통 요리 온실, 대형 스마트 온실 사례 같은 걸 보면요, 구조물이 커질수록 난방비나 냉방비 같은 고정비가 엄청나게 커집니다. 특히 온실 관련 자료들을 보면 설계 단계에서 규모와 난방 환기 계획을 제대로 안 세우면 나중에 난방비와 유지비가 과도하게 나가서 수익성과 채산성이 엄청나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너무 크고 비싼 하우스를 한 번에 지어버리면 농작물을 팔아서 수익이 발생하는 시기보다 빚상환 압박이 훨씬 더 빨리 다가올 텐데요. 농업투자 분석적 자료를 보면 시설 규모를 크게 잡고 시작한 농가가 고정비 부담 때문에 사업을 접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언급이 됩니다. 여기 한국농정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영농비가 계속해서 폭등하고 있기 때문에 하우스가 커질수록 감당해야 될 영농비가 점점 더 수직 상승하게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관리 가능한 노동력, 내가 할 수 있는 판로, 이 두 개를 기준으로 조금 아쉽게 느껴질 정도의 규모로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처음부터 너무 크게 하기보다는 조금 작게 시작해서 내가 한번 잘 늘려보겠다, 이런 마인드로 하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스마트라는 말에 꽂혀서 초기부터 풀 옵션 자동화 설비를 투자하는 경우입니다. 스마트 온실 자동화 설비 관련 자료를 보면 자동 개폐, 난방 제어, 환경 제어 시스템은 분명히 저희에게 노동력 절감과 정밀 관리에 도움을 많이 주긴 하지만 이 설비들에 대한 초기 투자와 유지 보수 비용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또 설비가 좋다 해가지고 몸은 편해지겠지만 자동으로 수익이 나는 것도 사실 아니거든요. 해외에서도 첨단 설비에 처음부터 많은 돈을 넣고 생산 기술이나 판로가 준비 안 돼서 부채를 감당 못하는 경우가 흔한 패턴으로 계속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스마트 농법으로 유도 상수를 재배할 때 초기 비용이 12억 원 이상 소요되고, 인건비, 전기료 등 운영을 위해서 매년 7억에서 9억 원 정도가 소모된다고 한국농어민 신문에 나와 있거든요. 물론 다행히도 여기 기사에 나오신 농민분은 지금 수익이 16억 원 정도라서 경영에는 큰 무리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또 초기의 운영비나 투자비 등을 생각하면 처음부터 모든 풀옵션 자동화 설비를 투자하는 것보다는 온도, 습도, 토양, 수분 같은 핵심 센서와 기본 제어 직접 조작해 보면서 데이터 감각을 익히는 단계, 여기까지만 가볍게 투자하시고, 내가 어느 정도는 데이터를 통해서 중장기적인 농사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겠다, 내가 더 많은 생산성을 위해서 이 이상의 자동화가 필요하다 라고 느껴지실 때 하나씩 올려붙이는 전략이 훨씬 안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계나 장비를 과하게 투자하는 문제인데요. 트랙터나 경운기나 방제기, 지게차, 작업차, 농기계 카탈로그를 보시면 전부 다 필요해 보이거든요. 하지만 농업 수익성에 대한 여러 분석을 보면 기계 설비 구입에 들어간 대출이자와 감가상각이 농가 수익을 크게 갉아먹는 주요 요인으로 꼽히게 됩니다. 또 여기는 경기도 귀농귀촌 지원센터인데요. 이렇게 요즘은 지자체에서 농기계를 임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게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 팔도에서 농기계 임대 사업을 활발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기계나 장비를 구매하시기보다는 임대 받을 수 있는 장비는 임대 받으시고 하다고 생각하는 무기계만, 중고 장비나 임대, 또 요즘은 공동 이용 농기계도 많아요. 장목반이라던가 또는 이웃 농가한테 또 빌릴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먼저 따져보는 게 좋습니다. 일단 새 걸로 한 번에 다 갖춰놓자 라는 마음이 나중에 가장 크게 후회되는 투자 중 하나가 될 수도 있으니까 안전하게 차근차근 농기계를 늘려
올려가는 게 좋겠죠. 이제 네 번째는 이것도 많은 문제가 있는데요. 입지, 토양, 배수, 용수 조사를 제대로 안 하고 하우스부터 올려버리면요, 장마철마다 바닥이 잠길 수도 있고 토양 물성이 안 좋아서 뿌리가 못 뻗을 수도 있고 관수 라인이나 저수조 공사가 뒤늦게 대공사가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숨은 비용들이 뒤늦게 터지게 되는 거죠. 이게 한번 하우스를 올려버리니까 이거를 또 통째로 옮길 수도 없고 결국에는 저희가 유지 보수를 해서 어떻게든 쓸 수 있는 땅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뭐 물 빠짐, 토양 물성, 수용수 확보가 가능한지, 접근성, 특히 도로나 수라 동선 이런 거는 반드시 또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평탄하고 싸고 하우스 짓기 쉬운 자리 정도만 보고 결정하시면 나중에 또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또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비 자체보다 이 땅이 앞으로 10년 동안 작물을 계속 재배해도 괜찮은지, 이 관점에서 토양, 배수, 물부터 체크하고 그 다음에 시설을 올라가게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희가 그 원룸을 구한다고 해도 화장실에 물은 잘 내려가는지, 주변에 뭐 편의점 몇 개가 있고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이 얼만큼 떨어져 있고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다 따지잖아요. 근데 또 이제 작게는 몇 천에서 뭐 크게는 몇 억까지 들어가는 하우스 공사를 입지 파악이 안 된 채로 저희가 진행을 하기는 좀 힘들겠죠. 여기 그린하우스 그로어는 사실 어디 뭐 국가 기관단체나 그런 건 아니고 온실 건축하는 사기업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칼럼이 나쁘지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좀 가져왔는데요. 아무래도 하우스를 짓는데 비용 압박이 너무 심해지고 현황값도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품질이 좋지 않은 강철이 하우스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계속 과투자하지 마라, 과투자하지 마라 라고만 이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사실 과투자의 문제보다는 나한테 지금 이게 필요한지 안 한지 그런 걸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하지만 이제 공사비를 아끼려고 구조나 자재를 너무 저렴한 걸로 선택하게 되면 뭐 나중에 단열, 보수, 변형, 해충, 유입, 뭐 결로 이런 다양한 문제점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제시공, 보강공사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소요가 추가로 발생하게 되고요. 또 하우스를 설계할 때도 햇빛이 부족한 위치라던가 환기 계획이 안 잡힌 구조라던가 뭐 기초나 앵커 같은 거를 좀 부실하게 결합한 공사라던가 그런 경우에도 또 제시공이나 보강공사를 추가로 해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제일 싼 공사비가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농사를 1, 2년만 지을 건 아니잖아요. 5년, 10년 그 이후까지 내다봤을 때 유지관리까지 포함한 총 비용이 얼마나 발생을 할 수 있냐. 그래서 처음 설계할 때 위치, 일조, 바람, 환기, 구조, 기초, 기둥, 바퀴 등 단열 성능, 키곡, 자재 이런 보이지 않는 부분에 최소한의 투자를 해두는 게 나중에 후회가 가장 적은 선택입니다. 부상을 한둘로 정리하면 규모의 스펙보다 나한테 필요한 부분을 생각해서 유지 가능한 비용과 리스크부터 생각하자. 이렇게 기준을 잡게 되면 나중에 큰 실패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준비한 내용이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주식회사 에드팜으로 문의 주시거나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성심성의껏 준비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식회사 에드팜의 양대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